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2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1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9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임술월 정묘일이 되겠고 일진정묘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주,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제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은,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이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와 같았죠. 지화가 같아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자리의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 다르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고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해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달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뜰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하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합니다. 월지. 다음으로 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월령, 월지 정도 용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월원이라든가 또는 제강이라고도 이제 이 자리를 표현하는데, 이 월령, 월지, 월원, 제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말인데,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 네 지지가 있죠. 연지가 있고, 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지가 있고,
있고 그 다음에 시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네 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월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지지 중에서 바로 이 월지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추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령, 월지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 휴수, 포태법으로 이렇게 배우죠. 왕상, 휴수, 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 조습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열, 한난,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건조한지 또는 습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왕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중화라고 하는 것, 것을 추상적으로 그냥 중화가 좋다. 물론 당연히 중화가 좋겠죠. 근데 무엇을 중화를 시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술월이 되겠습니다. 월령으로는 술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 봤을 때는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어디에서 유월에서 지금 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유, 술월이라고 하는 세 개의 월이 있는데, 신유, 술월 모두 계절로는 가을이 된다. 신월은 우리가 초추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중추라고 설명을 했고, 지금 설명하는 술월은 이제 모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추라고도 하고 만추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늦가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술월이 다음 계절로 넘어갈 때는 입동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겨울로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신유술월 제가 설명할 때 항상 환절기가 된다. 환절기.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서 어디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장간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술토를 어떤 분들이 정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온토, 따뜻한 토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술월의 틀은 겨울과 맞닿아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기후 자체는 굉장히 차갑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건조하다. 차갑고 건조한 것이 이 술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토가 영활해지기 위해서,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뜻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일간이냐를 일단 막론하고,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단은 술월의 기후를 갖다가 병화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의 건조한 그런 기후를 갖다가 수가 있게 되면은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은, 선생님 정화는 안 되겠습니까? 정화도 공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기후를 조후하는 데 있어서는 병화가 월등한 그런 공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 중에서도 임수도 있습니다만은 토를 윤택하게 하고 하는 것에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상당한 공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술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한 토왕지죠. 원래는 신유, 술, 서방이라고 해서 원래는 금이 왕한 계절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요 신유월이 금이 가장 강하죠. 신월은 금의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금의 임관지가 돼서 왕한 것이고, 유는 금의 제왕지가 돼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라고 하면, 술월은 신유, 술, 서방이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술월은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술토라고 하는 것을 지장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기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진술, 충미, 토라고 하는 4개의 토는 지장간에 다 3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 지장간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를 모두 쓸 수가 있다. 모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격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겠고, 또는 용신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술 중에 있는 신금을 용신으로 쓸 수 있고요. 술 중에 있는 정화도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고, 술 중에 있는 무토 당연히 용신으로 치용할 수 있다. 만약에 신금이
신금이라고 일간에 상관없이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간목이다라고 하면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화가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걸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이었다 그러면 상관격으로 보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제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장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격으로도 취용할 수 있고 용신으로도 취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술월이 중요한 것. 술월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토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인오술 화국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인오술 화국. 그 다음에 뭐 지지로 진술 축 및 토 등이 다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묘술 화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지 토만 왕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인오술 화국이 되면 술월이라고 하더라도 화가 왕한 기운을 띠게 되는 것이고, 토가 진술축묘월에 토가 다시 많게 되면 그야말로 토왕절에 토가 다시 토가 이제 왕해지는 것, 묘술 합화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신유 술 방합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술월에 이 토가 왕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렇게 지지 신금이 이렇게 있다거나 또는 뭐 신유금이 또 있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금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중미월은 그냥 단순히 토가 왕하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이 월령하고 타 지지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토가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서 변화가 굉장히 많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술월의 일간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할 것인가. 자, 일간정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음화가 되면서 등촉지화라고 본다고 했죠.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촛불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모닥불 같은 것, 그 다음에 전기불 등등으로 보는데, 정화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불로 보기 때문에 사시사철 일간이 왕하든 약하든 간에 간목을 얻어서 정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은 항상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신왕하면 그 다음에 정화는 병화 마찬가지로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까지 이제 생각한다라고 하면, 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절입니까? 토가 왕한 계절이죠. 토왕절이 되는데 아무리 정화가 토를 생한다 하더라도 술월의 정화는 신약할까요? 신강할까요? 신월은 화가 병지, 유월은 화가 사지, 술월은 화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묘지가 되죠. 물론 통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토가 너무너무 왕하게 되면 작은 불씨의 재만 굉장히 쌓이게 된 것 같죠. 그래서 뭐가 된다? 회기, 무가, 병화의 빛을 가리게 된다. 화일간은 병화든 정화든 간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빛을 가리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그럼 왜냐? 화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서 세상을 밝게 해주는 것이 원래 화의 목적인데, 그 빛을 가렸다라고 하는 뜻은 뭐다? 자기의 존재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술월의 정화는 일간도 약할 뿐더러 토가 상대적으로 매우 왕하게 되니 정화의 불꽃을 가려서 존재 이유를 없애버린다. 반드시 뭘 먼저 얻어야 된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을 얻어서 목생화해서 정화를 갖다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간목을 얻으면 정화만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줘. 그래서 간목은 목생화, 화를 생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목은 토를 제해주는 역할, 두 가지 이로움을 얻은 것이 바로 정화가 간목 얻는 것, 일거양득의 이로움이 있는 것이다. 단 술월의 정화가 간목을 쓰려면 간목 자체도 굉장히 세력이 약하죠. 술월의 간목.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된다라고 하면 이 임수를 얻음으로 인해서 간목을 갖다가 생조해 주는 역할, 그 다음에 정화의 불꽃을 갖다가 뭐다? 그쵸, 보광해 주는 역할까지 하죠. 한 가지 더 찾는다면 뭐 술토가 건토이기 때문에 건토인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는 역할. 뭐 땅이 윤택해야지 감목이 뿌리를 내리고 잘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술월의 정화는 먼저는 감목을 얻어서 정화를 생조해주고 토를 갖다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음으로는 임수를 얻어서 감목을 생조해주고 정화를 보강해주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건토인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술월의 정화 어떻다? 중화를 좋게 이룰 수 있어서 부귀를 얻을 수 있는 사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주 전체의 사주 전체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이 또한 일간과 월령의 중요한 핵심이 된다.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월지있는 술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양토가 되죠. 지지로 진술, 축, 미토가 있죠. 진술, 축, 미토 중에서 진토와 축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축토와 미토는 음토가 된다. 또 진토와 축토는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반면 술토와 미토는 물기가 없는 마른 땅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과 월령과 이런 게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화라고 하는 것이 토를 생한다. 즉 일간인 내가 월지에는 토를 생한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생한다고 해서 아생자라고 하고요. 아생자는 식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식상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면 이건 식신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병화 일간이 술월을 태어났을 때 양대양이 되죠.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아서 어저께는 식신격이 되지만 오늘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양, 양대음, 음양의 조화가 맞죠. 그래서 오늘은 상관격이 되는데, 술월이라고 하는 월령은 토가 왕한 반면에 일간 화는 약하다. 그래서 이거를 토 진자를 붙여서 진상관격이라고 합니다. 여기 진자가 붙는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양해서 일간이 약하다, 신약사주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신약하다. 그 다음에 진상관격이 되니까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양하니까 설기태과하다 또는 설기가 과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가짜가 붙으면 반대로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한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진상관격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오늘은 화토 진상관격이 있고, 토금 진상관격이 있고, 금수 진상관격이 있고, 수목 진상관격이 있고, 목화 진상관격,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앞에 있는 것이 일간이 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것이 상관이 된다. 토금 진상관격, 예를 들면 토가 예를 들어서 기토라고 하면 상관은 뭐 경금이라든가 지지로 신금 같은 것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가 붙으면 일간이 약해서 신약사주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상관격들은 항상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패인해야지, 상관격은 인성을 얻어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술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는데요. 신금이라고 하는 초기가 되겠고요. 정화는 중기가 될 것이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본기가 되는데, 이 상황에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도출하게 되면 일간 음화인 정화가 음금인 신금을 극하는 관계, 내가 극하는 관계, 아극자라고 해서 이건 재성이 되니까 편재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술월의 정화, 화토 진상관격이 돼서 일단은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편직격이 된다 하더라도 역시나 일간이 약해서 상관과 재성을 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술월의 정화는 감목을 얻어야지만
간목으로서 목생화에서 정화를 생조해주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국토에서 토를 갖다 억제시켜 준다라고 해서 상관격들은 인상을 얻어서 상관패인 해야지만 좋은 구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수월의 간목 자체도 약하기 때문에 임수를 겸용해서 임수를 얻게 되면, 임수는 간목을 생주해주죠. 임수는 정화를 갖다 보강시켜주는 역할, 임수는 마른 술토를 갖다가 어떻게 윤택하게 해주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간목 임수를 아울러 쓴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 연지 먼저 볼까요? 연지 보게 되면은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화 입장에서 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 저거는 인이 되죠. 편인이면서 묘목은 천간으로는 을목과 같고, 그리고 간목이나든가 인목과 달리 편인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주해주는 공력이 간목이라든가 인목에 비해서 크지 않다 이렇게 보지만, 술토하고 같이 있게 되면은 이건 뭐야? 화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로에다가 나뭇가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불이 어느 정도는 살아나죠. 활활 타오를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묘수를 합의되게 되면 이 정화가 어느 정도 생기를 얻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연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묘목을 봤습니다. 인목을 보면 좀 더 좋았을 것인데 묘목 2개이기 때문에 이 묘목은 우리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저기 볏짚 삼겹살 있죠. 볏짚 삼겹살 할 때 볏짚으로 삼겹살을 구우면 맛있지만은 그 볏짚으로 불을 피우면 오래 타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묘목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정화를 생주해 줄 때 잠깐 불을 일으켜 줄 수는 있겠지만 그 불이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월간에 임수가 있고 연간에 이렇게 계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관살 혼잡인의 모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술월에 임계수가 저렇게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굳이 이걸 관살혼잡으로 논할 필요는 없겠고, 그 다음에 정임합을 가지고 좀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정임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임수는 정화된 이로운 것이고 개수는 칠살이기 때문에 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수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정화를 위해서 간목을 얻는 것도 좀 좋겠지만은 임수, 개수, 수의 뿌리를 얻는 것도 좋겠다. 한데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수의 뿌리를 얻게 되면은 임수만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칠살, 개수도 같이 힘을 얻기 때문에 임수만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개수 칠살이 살아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까지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 여러분들 뭐 이걸 자묘형이 돼서 뭐 무례하다. 자묘형을 뭐라 그럽니까? 자묘형을 이제 우리가 무례, A가 없다, 무례지형, 4가지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자묘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례하다라고 보지 않고요. 또 묘수라고 또 부정지합으로, 부정한 합이라고 해서 부정지합으로 보지만, 또 묘술 합이 있다고 해서 모두 부정하지 않다. 이렇게 너무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사주를 보면 절대 안 된다. 사주는 큰 틀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수, 개수의 뿌리가 없는 것이 단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니 임수뿐만 아니라 개수도 뿌리를 얻게 되죠. 근데 임수가 뿌리를 얻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개수가 뿌리를 얻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는 썩 달가운 것은 아니고, 경금이 수를 생해주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은 역시나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가 관건이 되는데, 천간으로 개수가 정화를 극하는 것을 방어할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좀 단점이 있겠고요. 신해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해묘합이 된다 하더라도 수기가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임수, 개수가 뿌리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신금, 술 중에 있는 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요거는 뭘로 볼 수 있습니까? 편재격의 재성이 관을 생해주는 그런 구조라고 또 볼 수 있지만, 역시나 문제는 어디에 있다? 개수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좀 문제가 있죠. 만약에 저 개수를 어떻게 통제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 생각에는 갑진시 정도 되면은 간목이 있다라고 하면 정관이 됐든 편관이 됐던 수생목, 목생화에서 관인상생 또는
살인상생 또는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뭐 임계수, 개수가 살아나도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정관 7살 있으면 이거 싸잡아서 그냥 7살로 논하는 것이지 정평관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관살이 이렇게 약한 경우에는 특히나 이렇게 지금 7살 이런 관인상생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살인상생으로 보는 것이 맞고,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왜 관사론잡이 안 됩니까? 관사론잡이 되려면 임수, 개수, 정관, 평관이 모두 힘이 있어야지만 관살혼잡을 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민씨 같은 경우에는 천간으로 임수 2개, 개수 하나 있다 하더라도 지지로 임계수의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마찬가지로 을사시도 마찬가지로 임계수의 뿌리가 전혀 없고요. 병오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미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일간 자체는 왕해지게 되는데 오히려 이거는 관살이 약해서 관살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다. 단 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허상과 같죠. 반드시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이 아니라 금수운으로 가서 관살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관살이 살아날 수 있는 운은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국세의 문제가 되겠고, 무신시가 되게 되면은 시지에서 신경을 봐서 이거는 임계수가 모두 살아날 수 있겠지만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무토가 있으면 이렇게 개수 7살은 통제가 가능하다. 물론 이제 정관을 이제 파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임수, 개수 모두 받기 때문에 이건 한쪽을 생각하면 수가 힘을 얻는 것이 좋지만 또 개수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든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이 개수로 인해서 어느 때든 간에 한 번씩 불측의 손해를 본다든가 불측으로 몸이 좀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특히나 이제 오늘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굳이 이날을 출산 택일로 잡아가지고 아이를 낳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